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염병의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11년 만에 세계적 대유행병이 생겼음을 인정했습니다. WHO는 동시에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며 각국의 공격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70여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2만 명에 육박한 상황. 4,300명이 숨지고 피해 국가는 110개국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발표를 주저해오던 세계보건기구가 결국 세계적 대유행병, 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Deeply concerned both by the alarming levels of spread and severity and by the alarming levels of inaction.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2주 사이 중국 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13배 증가하고 피해 국가도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환자와 사망자, 피해국의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WHO는 약 12만 건의 확진 사례 가운데 90% 이상은 4개 나라에서 발생했고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과 공중보건, 정치적 리더십, 사람 등 4단어가 중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대처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WHO의 팬데믹 선언은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지만 그동안 전문가들이 팬데믹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고 지적해온 터라 또다시 늑장 대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확진자 증가수가 최고치인 2,300명을 넘은 것을 비롯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환자 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이 콜센터 관련 상황 알려주시죠. 네,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99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70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대부분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이들에게 감염된 가족과 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데요. 확진자가 나온 건물 1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207명의 검사 결과도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로 콜센터 확진 환자와 관련해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오늘 콜센터 건물에 근무하는 인천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명은 콜센터와 관계없는 10층 근무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콜센터 직원 중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신도가 5명으로 파악됐는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콜센터 앞 선별진료소는 오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수도권 공식 집계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393명입니다. 서울이 193명, 경기 175명, 인천 25명 순입니다. 구로구 콜센터 이외에도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의정부에 사는 20대 남성이 프랑스와 영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세를 보이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송파구에 사는 60대 여성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폐렴 소견이 나와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대문구에서도 20대 여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동선을 확인해 보니 앞서 3명의 확진자가 다녀간 PC방에 이 여성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전국 콜센터 700여 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콜센터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0 다산 콜센터입니다. 상담원은 400여 명, 마스크를 끼고 한 자리씩 떨어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턴 시범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다음 주부터는 직원 절반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문제는 조치를 강제할 수 없는 민간 콜센터. 전국 콜센터 700여 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7곳은 서울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이들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강화와 재택근무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권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어렵거나 또는 그 위험이 정대된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폐쇄 행정명령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콜센터 업체가 영세에 원격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콜센터 업체들과 긴급 자담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노래방과 PC방 등 밀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도 노래방과 PC방, 클럽, 학원 등을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으로 보고 이른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이제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이라는 이제 공통의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큰데 뭐 노래방이라든지 PC방, 그 외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특히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유형별 세부 지침을 마련해 감염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대구 경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2차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영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다소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149명 발생했습니다. 대구가 131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고요. 경북은 18명으로 이로써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6,929명입니다. 사망자 수도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7, 80대 노인 5명이 어제 숨지면서 모두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대구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콜센터 7곳에서 확진자 30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단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입소자 등 4명이 2차 검사에서 추가 확진됐고요.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1차 음성 판정자 8명이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도는 고령층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통해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등 음성 판정 격리자들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 격리가 해제됐는데 꽤 많은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신천지 신도는 5,600여 명인데요. 보건당국은 이들이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이들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대구 신천지 교회도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에게 모임을 갖지 말라며 지시사항을 어길 경우 교회 차원에서 징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대구시는 어제 대구 남구의 신천지 교회 일대에 있는 신도들의 집단 주거시설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한층 강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는 경찰을 배치해 모임이나 집회 등이 열리지 않는지 상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도들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700여 명이나 되는 신천지 확진 환자들의 주거지를 상시 감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재 7,700명대입니다. 대구, 경북에 이어서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어제 공시 집계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높아졌죠?
네, 공식 집계된 하루 확진자 수가 그제 100명대로 내려왔다가 어제 다시 2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된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242명인데요. 이로써 전체 확진자도 7,7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이 각각 131명, 1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 지역에선 신천지 신도가 아닌 시민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건 수도권의 증가세입니다. 서울이 어제만 52명,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2명씩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이 일부 반영된 결과인데요. 사망자도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집계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완치 퇴원 환자는 41명 늘어 모두 28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늘어난 확진자 수는 잠시 뒤 10시쯤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네, 세종과 서산에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감염 사례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또 공무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일하는 40대 여성과 해양수산부 직원인 5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해수부와 교육부에서 5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도 2명이 추가된 건데요. 이로써 정부 세종청사 확진자는 대통령 기록관 등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까지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자 5명 중 4명은 앞서 확진된 해수부 공무원의 직장 동료입니다. 나머지 1명은 10대 자녀가 감염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교육부 공무원입니다. 해수부와 교육부 확진자 접촉자를 중심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직장 내 감염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도 어제 확진자 6명이 늘었습니다. 한화토탈 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직장 동료 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2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한동안 충남 천안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천안 상황 요즘은 어떻습니까? 네, 줌바 댄스 강습을 중심으로 한 천안 지역 집단 감염은 다소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도 했는데요. 천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은 오늘 확진자가 3명 늘었는데 2명은 서산 한화토탈 확진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제 확진된 70대 여성의 남편입니다. 대전시는 해당 여성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폐렴 증상이 있어 중증 환자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55명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온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부산은 나흘 만에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부산은 이달 들어 확진자가 하루 3명 이하를 유지했고 최근 사흘 동안은 연속으로 추가 확진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인 어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 1명은 이탈리아 등 유럽을 여행하고 입국한 부산 지역 20대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약 한 달 정도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여러 도시를 여행하고 지난 4일 입국했는데 입국 당시에는 몸 상태가 괜찮다가 나흘 뒤인 8일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해외에서 감염된 상태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남 지역의 기존 확진자와 부산에서 접촉한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위중한 확진자의 50대 아들도 추가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첫 번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추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네, 대도시인 부산에도 콜센터가 많아서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전국에서 2번째로 콜센터가 많은 부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산 지역 콜센터는 148곳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담원은 19,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즉각 콜센터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습니다.
콜센터 전체에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상대로 바이러스 증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방과 PC방, 학원 등 집단 다중이용시설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방역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경남에서는 부산과 대구에 갔다 온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청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에서는 그동안 추가 확진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거제에서 이틀 연속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고 진주에서도 신천지 교육생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50살의 숙박업을 하는 남성입니다. 최근 부산을 다녀온 뒤 자각 증상을 느꼈고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해 활동을 자제했고 숙박업소도 휴업해 추가 접촉자는 많지 않습니다. 20일 가까이 추가 확진자가 없던 진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에 사는 23살 여성이 지난 8일 대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당일 고향인 진주로 왔다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해당 여성은 신천지 교육생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주시는 집과 방문지 등을 소독하고 폐쇄했으며 접촉자를 찾아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고위험 직종 신천지 관련자 60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들로 이들 가운데 59명이 경남도의 능동감시를 받아왔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병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신천지 관련자의 명단을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천지 숙소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빌라 등 26곳에 24명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자 해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는 추세입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을 총괄하는 파우치 박사는 현재 미국의 상황이 위중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hings will get worse than they are right now. How much worse we'll get will depend on our ability to do two things. 사망자가 30명에 이르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파우치 박사는 다음 달이 코로나19의 미국 내 확산 여부에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이 엉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And so the administration is proposing tax cuts and bailouts for the airline industry, the oil and gas industry. That's just out of touch. 건강 보건 위기에 웬 감세며 기업 도와주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나 집중하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일상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워싱턴주는 25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했고 시애틀시는 공립학교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NBA는 내일 워리어스 대 네츠 경기를 관중 없이 치를 예정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ABC의 아침 프로그램 켈리와 라이언 그리고 더 뷰는 방청객 없이 방송했습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최소 60개 이상의 미국 대학들이 당분간 캠퍼스는 물론 기숙사까지 폐쇄했습니다. 대규모 청중이 모이는 콘서트도 일부 주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또 발표합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뉴욕 증시에 반영되면서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블랙 먼데이의 충격을 떨쳐내고 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던 다우존스 지수는 1,500포인트 가깝게 떨어진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5% 가깝게 폭락했고 유럽의 주요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한 것이 시장의 악재가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가의 낙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한 자리에서 연말까지 급여세 완전 면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950조 원짜리 제안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을 내놨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급여세 감면은 직장을 잃거나 업무 시간이 준 시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어려워 코로나 사태 직접 피해 계층을 위한 부양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upport they need during a medical emergency. That means money goes directly to the people and workers affected and who need help. 증시 급락세에 뇌관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도 또 급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증산에 속도를 내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 모두 4% 이상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초기 경기 부양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산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확진자 현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7,755명입니다. 정부가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한 집계 자료인데요. 사망자는 63명입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혀서 오늘 오전 정부 공식 발표 때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일별 확진자 추세를 보면요. 이달 들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했다가 어제 200명대로 집계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볼까요?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를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했고 다른 지역을 초록색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난달 26일 이후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80% 이상 신규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부터는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만 좀 따로 떼서 보면 10일에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요. 어제는 4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가량 발생했는데요. 하루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수도권의 누적 확진자가 3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살펴봤을 때 구로구의 콜센터 관련 확진 이후에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센터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이 수도권의 감염 확산이 두드러진 거죠? 네, 일단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고요. 콜센터 직원의 거주지마저 보시는 것처럼 김포라든지 인천, 부천 등지로 다양하다 보니까 수도권 각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70명,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합치면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콜센터와 관련해서 2차, 3차 감염이 시작됐다는 점인데요. 콜센터 직원의 접촉자라든지 가족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에서도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서 동네 주변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약국을 돌아봤습니다.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 대부분 재고량은 4개 구간으로 표시됩니다. 품절 30개 미만, 100개 미만, 그리고 100개 이상입니다. KBS 인근에서 재고가 충분한 약국은 어딜까? 100개 이상 마스크가 풍족하다는 약국을 가봤습니다. 입력된 마스크 입고 시각은 오전 9시 54분. 입고 시각과 별개로 약국들이 판매 시점을 따로 정하다 보니 헛걸음은 여전했습니다. 판매 중이에요. 아, 지금 가면 되나요? 예. 재고를 확인하고 서둘러 현장을 가도 허탕치기 일수. 집에서 본 거는 지금이랑 틀리거든요. 불러 갔다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초록색인 건 알고 있었어가지고 예상대로 상당수 어르신들은 서비스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인터넷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모르시는 거죠? 네, 모르죠. 그러니까 다 다녀봐도 다 팔리고 없대요. 또 여기 가다가 줄 서니까 지금 줄 서가 있죠.
서비스도 불안정했습니다. 오전 한때 약국별 마스크 현황이 보이는 심평원의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1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그 사이 마스크는 품절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앱을 보고 재고 몇 개 남았는데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가셨거든요. 정부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약국에서 우체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스크 현황 서비스는 15일까지 시범 기간인 만큼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이맘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져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있지만 한낮에는 봄 햇살이 기온을 15도 안팎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하루 사이에 일교차가 무려 20도 정도나 벌어지는 셈이어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밤사이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와 쌓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오늘 강원 영동 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무안군 운남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서 묵묵히 희생해주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저희가 실천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 실천으로 인하여 금방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저는 청주에서 티카페 알케미를 운영하고 있는 티마스터 박동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가 있는 이곳 청주 역시 모든 사람들의 활동이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앞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생강보이차를 담은 보온통을 놓아두게 되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는 분들이 생강보이차를 한 잔씩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들 성균관대학교 신입생 가지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생 아짐입니다. 사실 저희는 학교가 개강한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걱정했던 개강이 미뤄져서 속이 좀 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고 기대하는 한국의 학교 생활을 시작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깨끗한 습관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KBS 통합 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11시 뉴스에서 이어갑니다.